콜롬비아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를 러시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팔아넘기려고 했으나 산체스가 러시아로는 가지 않겠다고 밝혀 이적이 무산됐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1일 프랑스 AS 모나코가 다빈손 산체스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는 2017년 네덜란드 아약스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료는 4,200만 유로. 당시 기준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산체스는 큰 기대와 함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지만 경기에 나설 때마다 잦은 실수에 입지가 줄었고 토트넘 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매 시즌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방출 후보로 거론됐고 지난 시즌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본머스와 경기에선 전반 35분 교체로 투입됐다가 수비 실수로 실점하는 바람에 토트넘 팬들에게 야유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토트넘이 산체스를 놓고 스타드 렌과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구멍 다이어도 골칫거리인데요. 다이어는 새 주장단 발표 직전에 토트넘의 공식 계정을 언팔로우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팔로우했지만 팬들은 주장단에 들지 못한 다이어가 불만을 내비쳤다고 추측하며 비난했습니다. 정말 뒤끝 있고 추잡스럽기 그지없는 행동인데요. 여기에 망언까지 덧붙이며 완전 팬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풋볼런던을 통해 난 29살이고 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믿고 있다며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얀 베르통원과 무사 덴벨레도 30대 초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내 전성기도 오고 있다는 것이 기대된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들의 비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요. 그는 난 비난을 신경 쓰지 않는다. 애초에 SNS를 보지 않으면 그것들은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과 감독, 동료들에게만 신경을 쏟는다고 말하며 최근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정신력 및 심리적 강화를 위해 SNS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객관적 자기 성찰은 필요하죠. 다이어는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어 선수가 말한 대로 전성기가 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더욱 바라는 것은 제발 토트넘이 아닌 다른 구단에서 본인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히 명단 제외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심지어 레비 회장에서 선수단의 3명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산체스와 다이어, 탕강가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이후 대체자 3명을 영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구멍을 찾아낸 모습이며 9월 2일 오전 7시면 종료되는 이적 시장의 마지막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토트넘은 토요일 저녁 11시에 벌리 원정길에 나서는데요. 리그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그컵에서 허무하게 탈락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앞으로 FA컵은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것이며 리그 4위를 목표로 전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리그에서의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벌리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꼭 챙겨야 할 텐데요. 여기에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주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은 발목에 약간의 타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히샬리송의 발목 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부상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히샬리송은 벌리전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지난해 토트넘에 합류한 뒤로 히샬리송의 부진은 계속됐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이 개막하고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꾸준히 기용해 왔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에서도 부상을 당한 히샬리송 대신 손흥민이 중앙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의 부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히샬리송이 토요일 경기에 나올 수 없다면 19살 대인 스칼렛이 그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승격한 벌리의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 시즌 푸스카스상을 받은 손흥민의 환상적인 70m 드리블 골은 벌리를 상대로 터졌던 골입니다. 만약 히샬리송이 내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대신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을 조명하면서 손흥민이 활약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미토마는 노력과 재능을 갖췄음에도 마땅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며 특히 손흥민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로 묘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은 아시아는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곳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일본 또한 보편적으로 축구 강국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마케팅 능력도 덤해져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수들이 해외파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우리 국내 선수들은 마케팅 능력보다는 실력 우선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배준호 선수도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시티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첼시에 이적한 카세이도는 만약 아시아인이었다면 1944억 원의 이적료가 나왔을까 싶습니다. 이미 국적을 넘어 카세이도 선수 자체가 저 금액이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인 상황인데요. 아무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팀의 주장으로 제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EPL 통산 270경기에 나가 103골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그는 2021년도 시즌 EPL 공동 득점왕 골든 부트에 올랐으며 2020년에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도 시즌에는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돼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이 레비의 팀, 영국인들의 팀에서 국적 등의 차별 없는 선수들과 팬들을 위한 토트넘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호탄이 손흥민 선수의 주장 선임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며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레전드 마이클 오원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원은 프리미어리그 쇼 프로그램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에 출연해 벌리전을 앞둔 토트넘에 대한 평가 도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원은 리버풀,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양한 EPL 클럽에서 활약하며 EPL 통산 150골을 터뜨렸던 공격수였는데요. 오원은 최근 히샬리송의 폼이 매우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브라질의 9번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휴식과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벌리 원정에서의 승리가 필요할 것이다. 왼쪽에는 페리시치, 솔로몬 등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선발로 출전해도 문제 없다. 이전 경기의 기록들도 손흥민이 얼마나 잘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며 소신 발언하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